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종가상 돌파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시장은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국내시장은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일까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한번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만합니다. 나의 노후 자금은 지금 준비되고 있는가? 여러분들 노후 자금은 준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하겠다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순간 내가 돈을 벌어서 잠깐 동안 맛있는 거 사 먹겠다, 여행 가겠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보다 롱텀으로 봤을 때는 나의 노후 자금, 노후 대책을 위해서 주식 투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금요일을 보면은 그냥 폭락이 아니라 또 폭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야, 그럼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거니 했을 때 구조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미국처럼 똑같이 갈 수는 사실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미국은 3대 패권을 들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화폐 패권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군사력을 봤을 때 역시 군사 패권을 들고 있고, 여기다가 역시 에너지 패권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랑 비교가 안 되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수출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국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그냥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가장 큰 거,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경기 사이클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나라나 경기는 확장기가 있고 수축기가 있고, 이게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사이클입니다라고 하죠. 우리는 올라갈 때가 3일 운동 만세입니다. 31개월이죠. 내려갈 때는 얼마일까요? A 18. 그렇죠. 역시 우리 사회부님 센스 만점입니다. 이거 제가 함부로 발음 못하는데 A 18 그럽니다. 그러면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까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장이 올라갔을 때 튜얼스 그러죠. 그게 사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시장은 나한테 불리하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31개월 그러니까 3년 간다 이게 아니라 31개월 그러면 최소한 2년은 가겠구나 해서 맨날 제가 튜얼스라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놀랍게도 이게 31개월이 아니라 여기다 곱하기 기본이 66개월인데 66개월만 가는 게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무슨 사이클? 슈퍼. 그렇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슈퍼 사이클입니다. 한 번 올라가면 이게 기본이 5년 동안 가고 좀 더 맞으면 10년 동안 가는 장입니다. 근데 내려갈 때는 얼마 내려가는지 아세요? 뭐의 금요일? 우리가 어렸을 때 영화 보면 맨날 공포 영화 속에 13일의 금요일. 이게 내려갈 때 13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시장이 어딘가 하락장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나는 1년 동안 정식식으로 적금 붓겠다 하면은 1년만 적금을 부면 이것이 나의 5년을 보장해주고 10년을 보장해주는 이런 장하고, 일단 위로 올라가면은 31개월 다음에 18, 이 반도 더 하락하는 이 장하고 당연히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주말에 국내 증시가 폭락했는데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전 제가 연구소 소장하면서도 HLB의 자회사가 그렇게 많은지 저 처음 알았어요. 하한가 치는 걸 보니까 이게 몇 개가 하한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 안 쉴게요. 근데 왜 한가 쳤는지도 아마 아실 겁니다.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못 빠져나오고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단들이 원래 저 움직일 때 아주 탄력적인 면이 있어요. 익사이팅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내가 편하게 할게요. 좀 우리가 뭐 영화에서 그런 제목도 쓰는데 좀 뛰는 놈, 좀 나는 놈, 이건 괜찮은데 이번에도 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걸려들었을 겁니다. 이거로 해서 코스닥 시장이 완전히 작살나는 모습을 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좀 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좀 난 것 같죠? 좀 이따 데이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 모양 그 꼴인지도 해갖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진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도 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의 노후는 과연 있는 건가?
이미 우리 노후 자금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 참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 부모님 중에서 자식들이 장가 갈 때, 시집 장가 갈 때 바리바리 싸주고 다 해주고서 우리 부모님의 멘트는 이겁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한테 이거밖에 못 해주는구나.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사회자분도 있지만 아들도 있고 딸도 있거든요. 보낼 때까지는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전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것도 어떤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 성인분들 중에서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 분들의 비중은 너무나 낮고 준비 안 된 분들이 무려 80% 이상이나 된다는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 지금처럼 주식투자 해갖고 내가 나중에 노후에 진짜 은퇴를 한 다음에 어디 여행이나 다니면서 편하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토요일 이 창을 보면서 너무 화도 나기도 하고 또 사실 이건 제가 바로 지난주에 이걸 가지고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아니라 저희 수강생들한테 호응을 받았던 내용도 있어서 그거 조금만 비춰드리고요. 조금 더 뒷얘기는 제가 유튜브에서 별도로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PY 우리 캐스분도 제가 스파이 하시니까 스파이어 지금 방금 그러던데 아마 한국경제TV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종목을 추천할 때 스파이라는 종목을 처음으로 그것도 몇 년 전 됐죠. 몇 년 전부터 항상 스파이 하십시오, 스파이 하십시오, 스파이 하십시오. 제가 아마 얼마 전에 이런 얘기도 했을 겁니다. 저희 수강생 중에서는 스파이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건 진짜 스파이입니다. 기억납니까? 우리 사회자분.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진짜 제가 힘을 내고 강의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런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신 분들 계실 텐데 물론 저희도 제약바 종목군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종목은 보면 알테오젠, 예를 들어서 뭐 한올바이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유한양행,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종목군과 이런 종목이 공통점이 뒤에 가면 더 기가 막힌 걸 한 장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그마한 노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보는 조그마한 노력, 한 1분이면 되는데 그 1분 동안을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신경을 쓰시면서 내가 과연 나의 노후는 어떻게 내가 준비할 것인가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팩트체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이게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제가 뭘 똑똑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노하우는 뭐 노하우라는 것보다 저의 경험치는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기록했던 겁니다. 이 얘기도 처음에 생소하셨죠. 솔직히 금고대가 뭡니까 그럴 때 금요일만 되면 주가가 고점 대비 두들겨 맞는 현상이요 그러는데 요즘에 특히 심합니다. 이게 지금 주말장에 급락인데 이쪽 코삭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HLB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을 보면서 내려왔고요. 근데 요번만 그러지 아닙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죠. 지난주도 금요일인데 바로 그 전날이 옵션 만기여서 그 전날 워낙 장대로 두드맞기 때문에 좀 덜 얘가 시가 대비 주가 덜 밀렸을 뿐이 또 역시 밀렸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보면 어디가 금요일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 흐름들이 이렇게 연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 제가 한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노후가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진짜 한 번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자, 한번 보시죠.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보이시죠?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여기거든요.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다우가 4만을 돌파했다. 신고가다. 그 다음에 S&P 500은 뭐 5,300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뭐 37,000원 졌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얘는 지금 위에서부터 하락률이 지금 거의 한 17.8%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전히 밑에 있습니다. 미국은 가는데 우리가 못 가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뱁새 장세고요. 미국은 황새 장세입니다. 걔네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3대 패권을 갖고 있고 경기 사이클도 다른데
어찌 우리가 갖겠습니까? 하지만 뭔가 좀 비싸게 가는 흉내라도 놔줘야 되는데 여러분 지수가 17.8%면요. 업종별로 보면 여기다 보통 곱하기 1하거든요. 그럼 업종은 한 30% 정도 빠진 업종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또 종목은 또 더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엄청 쉽게 하면 반토막 이상 난 종목이 역시 있다는 얘기죠. 이쪽을 보면 여기는 더 심각하죠. 여기 거의 한 20%가 빠집니다. 아까 제가 코스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랬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빠져 있는 얘나 저기서 여기까지 빠져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얘기하죠. 미국은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미국이 주가 올라갈 때 보시죠. 계속해서 야 금리는 지금 올릴 게 아니야. 또 여전히 연준 인사들은 매번 녹음기 틀어놓은 것과 똑같죠. 지금 미국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물가나 이런 문제 때문에 금리를 내릴 계제가 아니야. 심지어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 라고 노이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못 가냐는 거죠. 바로 우리는 금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의 문제도 발목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AI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엔비디아가 내려간 건 그건 경쟁사 AMD 때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문제고 미국은 AI로 인해서 소위 따는 열매 과실이 많은데 우리는 정작 AI 혜택을 한마디로 하면 거의 전멸하다시피 못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있다고요? 삼성전자 이런 거 있다고 HBM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꼴랑 큰 파이에 그냥 조그만 거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우리가 맥도날드나 이걸 볼 때 감자튀김 같은 거 하나 먹을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는 전혀 거기에 혜택이 거의 전무할 정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약세현상을 보면서 못 가고 있습니다. 한번 심각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재산, 나의 노후를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디커플링 그러잖아요. 같이 못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날 어딜 쳐다보냐면 미국을 쳐다보고 우리를 쳐다보잖아요. 항상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미국이 가야 우리가 그래도 갈 수가 있다. 근데 이번 달 보시죠. 미국이 그래도 갔거든요. 보이죠? 이거 제가 중간에 마이너스 때 끊어온 건데 얘도 끝에 가서 살짝 플러스로 S&P 500은 올라갔죠. 얘가 양봉인데도 우리가 저렇게 못 가고 있어요. 다시요. 미국이 가면 우리도 간다가 아니라 미국이 가야 우리도 갈 수 있다예요. 여러분들 이 장이 2020년대 폭락을 줄 때 어김없이 미국의 장은 2020년 1월 달에 주가가 음복의 영역, 발의 방향이 하단으로 깔려 있었고 1월 달 기억에 지금 남는 게 1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 한결같이 폭락을 줬을 때 미국은 음봉이었어요. 얘가 미국에 갈 때도 못 가면 얘가 안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격의 갭을 막기 위해서 이 아시아 시장이 올라간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걸 많이 보셨죠? 너튜브에서도. 아시아 시장이 덜 갔으니까 갈 거예요. 연초에 기억나십니까? 연초에 우리는 못 가고 중국은 강할 거야. 미국은 못 가고 중국 강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강할 거야. 이런 얘기가 줄이었죠. 제가 이렇게 뭐라 하냐면 절대 그렇지 않다. 미국이 가야 우리도 갈 수 있는데 미국 간다고 우리도 가는 게 아니라 가야 갈 수 있다지 간다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미 얘들은 태생부터가 다른 구간에 있는 건 그렇다고 치자고요. 자, 근데 얘들이 이러면서 어디 가고 있는가 한눈에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53,000 간다. 주가가 주가 흐름을 보면 다우지수가 4만 원 간다. 이러고 있고 주가 흐름이 진짜 말 그대로 우상향으로 심차게 뻗어 올라가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현재 주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근본적인 문제 말고 도대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럴까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몇 번 여기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LG 엔솔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또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는 어떤 기업체에서 소위 얘기해서 영업활동을 하다가 그 회사에서 뭔가 알짜배기 회사가 있으면 걔를 물적 분할이라는 글쎄요. 그들 기준은 합법이지만 개인 투자가들의 입장으로 보면 불법적인 그런 쪽에서 쏙 뽑아내서 별도로 상장을 합니다. 기존 주주들한테는 아무런 혜택 없이 말이죠.
그게 합법적이라는 게 참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주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함께 어떤 회사들이 주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회사의 물건을 우리가 잘 사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중파 방송에 썸네일이 너무나 자극적이었습니다. 2만 원이 그때 제 기억에 2만 원이 뭐 485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라고 왔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는 왜 이렇게 못 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상 고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실을 알아야 우리가 왜 이렇게 못 가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의 보다 나은 내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주식이 가고 안 가고 잠깐 동안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전체 장 자체가 비교 불가하니까. 한번 보시죠. 설리버리 아시죠? 사회자님, 설리버리 한참 올라갔던 기억 있으시죠? 네.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아마 추천 종목에 대열에 있었을 겁니다. 이 주가가 10만 원 갔던 이 10만 원입니다. 최고점이. 10만 원 갔던 주가가 얼마에서 멈췄냐면 6,600원대에서 멈췄습니다. 10만 원짜리가 만 원도 아니고 6만 6천 원. 설리버리입니다. 올리패스, 이름도 패스여서 아마 새로우시죠. 얘는 공모가가 2만 원입니다. 2만 원인데 지금 얘가 지금 얼마냐면 관리 종목에 들어가 있고 481원입니다. 이두 종목 어떤 제도인지 아시죠? 성장성이 뛰어난 업체들을 실적과 상관없이 특례 상장 제도라는 이름으로 상장시켜 놨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기술평가가 면제가 됩니다. 물론 기술 특례 제도에서 올라간 것으로 아마 파두의 아마 쇼크도 기억하실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성장성이 있고 이들 기업으로 하여금 주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성을 키워나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스란히 그 실험 대상이 되고 여기에 물려 들어가는 건 누구의 자금입니까? 죄 없는 개미 투자가들의 자금인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거를 상장시키는 상장 주관사나 이런 데서 좀 더 일반 투자보다는 훨씬 나니까 장사로 생각하지 말고 좀 한 번 더 깊숙이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오로지 투자자 당신의 책임입니다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 아닐까요? 과연 일반 투자자들이 이걸 다 피해갈 수 있을까요? 전 사실은 주가가 설리버리나 올리패스가 여기 와 있는 거 뭐 저희 회원들도 그렇고 우리는 몰랐어요. 왜냐면 이런 거 보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얘들을 한번 보시죠. 아까 제가 얘들하고 비교했을 때 알테오전이나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나 아니면 뭐 유한양이나 차이점이 뭘까요? 얘들은요 설리버리나 올리패스나 예를 보면요 계속 적자입니다. 얘도 적자입니다. 제가 저희 수강생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조선주를 참 좋아하는데 늦게 가더라도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어느 날 조선주가 올라가는데 조선주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선주가 왜 이렇게 빠진지를 모르겠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얘들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주들이 그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빠지고 났는데 결국 얘들은 롱텀으로 갖고 있는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결국은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돌파하고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이건 여러분이 딱 1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시장에 컨센서스, 수없이 많은 어떤 기본적 분석이 아니라 그냥 꼴랑 얘의 영업이익이 어떤 식으로 변한 걸 보면 다 적자입니다. 소위 무슨 얘기입니까? 주말에 상한가 쳤던 것 중에서도 적자 기업인데 오케이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케이 하면서 얘들은 적자 기업이구나라는 걸 알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들이 꺾어질 때 어떻게 꺾어지는지 저는 요새 1번부터 9번까지 넘버링을 해서 얘가 꺾어지는가 안 꺾어지는가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냐면 가짜 수급에 속습니다. 그러니까 데일리로 났을 때 기간 매수인데 외국 매수인데 아니면 얘들이 매도여도 주가 올라가면 이거 뭐야 기간 매도고 외국 매도인데도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이런 투기성이 높은 종목일수록요 위로 올라가다가 73 분석상 5일선이 쌍봉일 때부터 조심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들 종목이 올라갈 때 2선이 쌍봉이면요 얘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의 종목군들. 좀 이따 제가 그런 종목군들 마침 오늘 그 종목 상담 코너에 제가 일부러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의 종목을 하나를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왜요? 과연 나의 노후 자금은 제대로 커가고 있는가? 내가 현업에서 떠났을 때, 내가 여행을 갔을 때, 그때 내가 잠든 밤에도 나의 돈은 늘어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자기 간다 안 간다 이 부분보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이거를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보통 같으면 새벽 2시까지 작업을 하거든요. 어제는 새벽 3시 반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저의 조금 진심된 마음, 아니면 어떤 실패에서 보는 성공화, 이걸 여러분이 공유해 주실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기 갖고 얘기하는 건 마침 이걸 한 일주일 전인가 이런 스토리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고, 특히 저희 수강생분들, 수강생은 사실 레벨이 상당히 높은 구간에 있는데도 그 방송을 2번 내지 3번 정도 봤다는 걸 갖고 제가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추천주가 뭐예요? 아마 그걸 찾게, 물론 뒤에 종목은 제가 아무리 바빠도 종목 명은 하고 넘어가니까. 하지만 얘가 왜요? 얘가 올라가더라도요. 그러니까 이거죠. 항상 뭔가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는 기업체들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더라도 언제든지 나는 되돌아서 도망갈 준비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시세에만 현혹당해서 가다가 이렇게 설립을, 얘네들은 회사도 없어졌습니다. 어디 갔는지. 얘들은 지금 2만 원 공모 가인데, 이거 일반들이 이거 자기 본전, 일반들의 3대 속성이 있습니다. 본전 고정, 절대 본전 아래는 못 팝니다. 뇌동매매, 아는 게 없으니까 쥐가 있고 자기한테 좋은 얘기만 듣습니다. 세 번째, 연중무형, 절대 쉬지 않습니다. 완급을 조절하고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나는 과연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건강해지려면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식도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동도 안 하고 뭐 어떤 건강 상식도 없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러면 그게 건강이 되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같이 한번 돌아보자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저는 주식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운 좀 먹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주말에 HLB를 중심해서 막 하한가가 무더기 쏟아지니까 이거 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여러분들 놀라셨을 겁니다. 아마 이 중에는 그러한 류의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조심했는지 한 번 정도 되새겨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진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의 관점과 트레이딩의 관점이 안 돼서, 얘들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트레이딩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타이밍을 봐서 내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알고 정확하게 들어갔다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100%는 아니어도 한 그래도 어깨 정도, 한 80, 90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제가 내가 나의 노후 자금을 위해서 나는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데 성공했다면 전 지금부터 원래 제가 하던 그 길을 가려 합니다. 자, 그럼 과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래도 미국하고 오나 미국이 가줘야 우리도 갈 수가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럴 때 그래프 몇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마트 주가입니다. 신고가입니다. 그런데 월마트 주가랑 반드시 여러분이 같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스벅과 별다방과 그다음에 맥도날드 주가의 흐름입니다. 어떻습니까? 비교가 되죠. 둘 다 약하죠. 그죠? 지금 여 위에 그래프를 보면 녹색 선이 60선 이렇게 위에서부터 쌍봉을 주고 있고, 여기서 20선 쌍봉을 주면서 얘는 소위 4대 급락주 패턴으로 주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린다면, 얘는 지금 빅데드가 나와 있죠. 60하고. 그렇죠. 60하고 빅데드를 주고 있고, 근데 60이 하방 3번 패턴으로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지난 코로나19 때 매출이 주는 거 외에는 웬만해서 매출이 줄지 않는 회사가 바로 스타벅스인데, 이번엔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자, 눈치채셨습니까? 왜 월마트는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고, 왜?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우리가 편히 이용하는 어떤 제한적 리미티드된 서비스를 받는 대표적인, 우리가 맥도날드, 다른 데 우리가 풀 서비스 받는 레스토랑 같은 데 같이 앉아있으면 뭐 모든 걸 다 갖다 주고 하는 풀 서비스 받는 데가 있고, 근데 제한된 혜택을 서비스를 받는 데 아닙니까? 근데 맥도날드도 내려가고 있고 스타벅스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미국인들도 물가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별로 내가 가진 돈이 많거나 그러면 뭐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냥 뭐 상관없이 사죠.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습니다. 전 우리나라 뉴스나 이런 걸 볼 때, 야, 뭐가 많이 올라가 갖고 야, 그거 뭐 거부한다, 아니면 소비자 뭐 물가가 너무 뭐가 높아서 안 산다, 이런 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예서 뭐 명품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잘 팔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커피값이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야 스타벅스 가던 사람이 안 가? 이거 아니죠. 물론 여도만 보더라도 뭐 1,000원짜리 커피, 1,500원짜리 커피가 많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소비자 운동이 덜한 나라, 제일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거 근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 착한 사람들, 영업하기 좋은 나라, 이게 반드시 이렇게 좋은 걸까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이제는 맥도날드조차도 내가 맥도날드 그 매장에 가서 그거 사 먹는 것조차도 이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패스트푸드 쪽의 물가 상승률이 제일 높은 위치에 상단에 있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우리 김 팀장이 하는 얘기가, 다른 거 다 올라가는데 월급만 안 올라갑니다 그러는데, 미국의 기준을 보니까 이 월급 상승 것이 한 B 정도의 시점이 있다면 패스트푸드의 물가 상승률은 더보다 더 높은 B 플러스 영역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맥도날드 가서 그걸 사 먹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마시는 그게 아니라 이거 자체도, 커피값 자체도 부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월마트가 올라가는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외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외식을 안 하고 집에서 물건을 만들어 내가 먹을 거 만들어 먹기 때문에 오히려 월마트 가서 그 물건을 만들어 먹으면서 여기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수입의 상위권자들도 점점 월마트에 사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화두를 왜 던져? 그러면 미국은 소비가 주는가? 최근에 보면 소비자 신뢰지수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소매 판매도 줄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이 내용을 보면서 미국은 그래도 소비가 사라져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뭐냐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여기에 보면 2021년도에 4월 달에 무려 2조 달러 예금에, 이 팬데믹 재난지원금이 저축을 했을 때 초과 저축되어 있는 게 2조 달러, 2조 원이 아닙니다. 2조 달러나 되는 돈이 피크를 치고 2021년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4년도에 보면 드디어 우리가 죄송합니다, 일본말 써서 앵꼬가 났다고 그러죠. 그동안에 그 팬데믹 지원금으로 받았던 그 돈들이 이제는 모두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도 소비를 해야 되니까 이게 내려와서 이제는 없습니다. 결국 그 얘기 뭐냐면, 그러면 최근에 나타나는 소매 판매 지수가 내려가고 소비 신뢰 지수가 내려가는 게 이게 설득이겠구나. 그럼 일부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거 소비가 안 좋아? 물론 이게 금리를 내린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일부에서 문제점을 던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강의 들으신 분들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해법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하나 중요한 거. 이제 기업체들도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제 소비자들이 찾아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온 상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게 아마 다음 달부터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외식 비용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맥도날드에서도 여기죠. 5달러 세트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너무 높고 그러면 안 사 먹으면 이게 좀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른 것들, 만약에 자동차 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라든지 아니면 TV 가격이 너무 올라갔다 그러면
좀 TV가 덜 나오더라도 그냥 TV 사용하고 그냥 자동차 끌고 다닐 텐데 이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소비를. 하지만 사람들이 대신해서 이제는 안 사 먹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얘를 저가 상품들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물가는 조금씩 잡혀가는 걸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미국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올라갈까 했을 때 보십시오. 미국은 지금 금리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은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제롬 파웰은 이미 지난번에 한 얘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기다가 지금 22일 오늘 엔비디아는 좀 조정받았죠. 이게 왜냐하면 결국은 경기와 연결된 여기 엔비디아도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애플도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과연 경제에 대한 부분도 왜냐하면 오늘 엔비디아가 빠진 건 엔비디아 실적이 나빠서라는 개념보다는 엔비디아를 대신한 AMD에서 역시 경쟁 상대로 얘기가 되면서 주가가 빠졌던 부분이 다른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눈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밑바닥에 샀던 것을 900서부터 $1,000 사이 요 영역에서 올라갈 때는 한 반 정도는 챙기고 나머지 반은 보자라는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어쨌든 FMC 의사락도 같이 나오고 있고 PC도 나올 텐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미국이 소비자들이 이제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먹기 시작했고 그동안에 저축액도 거의 바닥을 드러냈는데 과연 그러면 미국이 무너질까? 근데 지금 뜨겁게 미국을 달구는 또 하나의 내용이 슬그머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동안 나왔다가 없어졌던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저금리를 활용해서 상업용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2020년도인데 보통 이거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한 3년 내지 5년 정도를 계약을 치고 들어갔는데 이게 집중적으로 만기가 많이 돌아오는 게 올해 2024년부터 2027년 사이에 만기가 집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가에서는 어떤 해석을 갖고 있냐면 이게 제롬 파웰이 물론 정치적인 색깔도 있지만 제가 살 땐 정치적인 색깔은 올해 옐런이 더 강하고요. 이거 제롬 파웰 입장을 봤을 때는 이거 가만 놔두면 이건 시장은 그냥 어쩌면 나중에 한꺼번에 무너질 때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 금리 얘기가 전에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양적 긴축을 축소하는데 드디어 이게 6월 달부터 하기 시작했던 이 내용들도 과연 어느 정도는 정치인 색깔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내용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했을 때 결국은 이 다른 부분도 다른 부분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업용 부동산에 이런 부분들이 만기가 오면서 이거 가만 놔두면 올 연말에는 엄청나게 큰 악재가 터진다. 특히 선거 이후에 크게 악재가 터진다는 얘기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항상 제가 이렇게 더 말씀드린 것이 있죠. 옐런입니다. 제롬 파웰보다 오히려 옐런이 문제다 그랬죠. 그것도 한 장의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장이 내려가더라도 내려갈 수 없는 이유가 미국 시장에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24년도에 최대로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략 한 1조 9천억 달러의 이 국채를 지금 발행하게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일 많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내가 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시중에 뿌릴 준비를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옐런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미국 시장에 우리가 항상 주가를 분석할 때 세수의 물과 그다음에 이 셋대 물에 작용하는 것이 뭐가 있냐고 할 때는 경기와 금리가 있는데 지금 소비는 뭔가 줄어드는 모습을 주고 있지만 또 저축액도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여기다가 제롬 파웰은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고 제일 옐런은 재정 투자를 지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재정 지출을 무려 2조 달러 정도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장이 꺾어질래야 꺾을 수 없는 그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옆에다가 스파이겠죠. 스파이는 뭐냐면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영업이익을 수익을 내고 있는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그 랭킹 500등까지를 모아놓은 상품이 바로 이 스파이거든요. 결국 얘들이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 밑에 못 가고 있고 맨날 제가 이렇게 돈일하게 하십시오. 돈일하게 하십시오.
스파이 안 하시면 진짜 스파이가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나의 노후 준비 중에 하나는 얘가 많이 올라가서 내가 만약에 이 주식을 내가 사서 내일 팔 거다 아니면 한 달 후에 팔 거다 하면 얘는 부담스럽지만 그게 아니라 아까 긴 그림을 보듯이 진짜 우상향하는 현재 제가 찾은 것에서 제일 우상하는 거라면 결국 나는 나의 노후 자금 중에 일부는 최소한 3분의 이상은 내가 은퇴하기 전에 이런 스파이 쪽 이쪽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해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얘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얘는 조정받을 때마다 저점의 매수 찬스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폰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국내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매매 전략을 구사해야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가장 우리나라 상황도요. 올라가다 두들맞고 얘도 두들맞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코스피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얘가 월초 아래 있으면서 매도 올킬이 있을 때 얘가 월초 아래 있으면서 매도 올킬이 있을 때 얘는 약하거든요. 근데 이쪽을 보시면 지금 아직까지는 월초보다 윗단에 있고 얘가 매도 올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얘가 백보양보해서 얘가 다시 또 밑창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얘는 저층 아파트에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그런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저도 이렇게 보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고 있나 이렇게 썸네일에 이걸 보면은 전부 다 윗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거의 많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장은 절대 그냥 위로 올라갈 수가 없고 얘가 내가 올라갈 때 부염이기 때문에 부염일 땐 절대 그냥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두들겨 맞는다. 대신 거꾸로 얘가 올라갈 땐 두들겨 맞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면 얘는 계속해서 밑에서 뜰라는 힘이 있습니다. 왜? 미국 시장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얘가 미국처럼 똑같이 가진 않는데 그래도 최소한 내려갈 때는 땡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혼조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겠고 이런 가운데서 일부 종목 중심에서 장애 음제는 움직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나머지 부분들 내가 노후에 준비할 때 그게 4%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의 법칙은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내가 4%씩을 매년 꺼내 써도 만약에 내가 시드머니를 5억 정도 갖고 있다면 내가 처음에는 한 2천만 원 정도를 꺼내 쓰겠죠. 2천만 원 정도를 꺼내 쓰더라도 얘가 돈이 그 다음에도 늘고 내 원금이 줄지 않는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 4%의 법칙에 가장 현재 상태에 적합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을 내가 매매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 중에서는 국뽕이 심히 차올라서 우리나라 주식하지 왜 미국 하냐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국민연금도 미국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살 때 우리나라 주식도 하면서 미국 시장도 같이 하는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끝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는 얘가 내려가더라도 올라갈 때는 두드려 맞지만 내려갈 때는 두드려 맞지 않습니다. 저점에서는 여전히 매수가 있으면서 당분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게중심을 두시면서 지금 장을 보시고요.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니까 시야를 우리나라 시장만 보지 마시고요. 한번 해외 쪽으로 돌리셔서 걔가 올라가지만 가 이거 말고 그 중심이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10시 반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